반문은 조금씩 모이는데 문재인 전 대표 요즘 늘 대통령 상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. 문재인, 안희정, 이재명 3인방의 어색한 만남이 좀 있었는데 민영선 원장님. 예. 세 사람들이 좀 한 자리에 만났는데 글쎄 아직 뭐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토론에서 서로 좀 생채기들이 좀 난 겁니다. 아, 그렇죠. 특히나 이제 그나마 좀 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. 정책을 가지고 서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서로 아주 날선 공방을 했다는 측면에서 좀 발전적인 모습, 긍정적인 평가할 필요도 있다. 이렇게 보는데 특히나 이제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몰리는 듯한 그런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분이 너무 경쟁이 내부 경선 과정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는 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좀 약간 어색한 듯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러면 늘 대통령 상상을 한다.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저희 채널의 외부자들에 출연해서 대선에 임하는 속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. 흥미로운데요. 들어보시죠. 나는 대통령이 된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. 예스. 나는 대통령이 된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. 언제? 요즘 늘. 요즘 늘. 예. 그 전에 혹시 청와대에도 근무를 하셨었고 그 당시에도 약간 꿈을 꾸시거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? 없었습니다. 네, 솔직한 대답인데요. 요즘 늘 대통령이 된 상상을 한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했다고 봅니다. 하나는 늘 뭐 지지율이 압도적 1위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당은 뭐 40%를 넘어서 50% 가까운 지지율에다가 본인도 이제 상승세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늘 상상한다는 좋은 뜻으로 본다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해야겠다.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. 이런 생각들을 늘 열심히 하면서 뭐 이렇게 지금 정치 또 대통령 행보를 걷고 있다. 그런 면을 좀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저희 단어가 뭐 요즘, 늘 뭐 이 단어가 들어왔어요. 물론 뭐 대통령 되는 상상이 민영선 원장도 해본 적 있잖아요. 저 중학교 때 대통령 아니고 국회의원 된다는 상상을 늘 했죠. 2번 떨어졌으니까. 아니 갑자기 두 분 왜 그러십니까? 어쨌든 요즘 늘 이건데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. 문재인 전 대표가 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. 그러니까 대선에서 떨어진다면 이라는 얘기를 했어요. 정 의원님. 그러니까 절실하다. 자기 이제 잔교를 불태웠다.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? 전 안 믿어요. 지난번에 총선 때도 뭐 호남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않으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놓고 나중에 전략적으로 말한 거예요. 뻥이에요. 그러셨잖아요. 저는 안 믿습니다. 그래서. 너무 끝나신 겁니까? 네, 네. 예. 아니 왜냐하면 근데 고 박사님 이게 김종인 대표, 아니 민영선 원장님 받아주세요. 뭐 그럼 김종인 전 대표가 예. 오늘 탈당계를 냈다고 하거든요. 공식적으로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 예. 오늘 뭐 친문계열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정청래 전 의원도 그렇고 SNS를 통해서 김종인 전 대표 얘기를 계속 포문 집중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안규백 사무총장이 발언이 있더라고요. 우리가 못 모셔서 나가셨죠.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민주당한테 저는 도움이 되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하여튼 손혜원 의원은 뭐 20년 동안 직위 모양이에요. 김종인 대표하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적일 수밖에 없다. 라고 하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을 달려도 1등은 저는 아니라고 굉장히 불안불안할 겁니다. 워낙 강고한 대세가 되지 못하고 불안불안한 대세인데 계속 연이어서 영입하신 분들이 지금 엊그저께도 또 김병기 의원이 또 그 부적절한 발언하고 김정남이가 뭐 북한에서도 했다, 살인도 했다라는 발언했죠. 전인범 특전사령관 있었죠. 표창원 사건 이렇죠. 또 영입한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김종인 전 대표에게 날선 어떤 그 적대적인 감정의 표현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제할 부분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.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. 저도 한 말씀 붙이면 손혜원 의원은 저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. 손혜원 의원이 왜 지금 금배지를 달고 있나요?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달아줬다고 봐야 해요. 예. 4.13 총선 때 사실상 민주당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구원투수로 와가지고
뭐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1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사실은 뭐 대부분 새누리당이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뒤집혀가지고 지금 손혜원은 당선이 된 거예요. 또 거기 정청래 의원도 또 뭡니까 낙천을 시켜가지고 또 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저렇게 떠나신 것은 저는 문재인 대표한테는 뭐 지금 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이라고 봅니다. 지금 안철수, 박지원, 김종인 그러니까 친노 세력을 빼고는 지금 다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요. 예. 비주류들이 남아있지만 그 사람들은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당내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통합의 대통령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당내에서도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을 대통령으로 마이너스 정치를 한다면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매우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문 세력들이 말을 자제하고 또 좀 더 그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게 또 인간적인 도리죠. 제가 10초만 할게요. 이게 바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컸을 때 그 친박 세력들이 했던 일련의 그런 행태들이에요. 이게 바로 패권주의의 한 단면입니다. 친박과 친문이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? 뭐 일각에서는 뭐 친문이 알턴이 빠졌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일견 있던데요. 실제로 김종인 전 대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았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이재명 시장 얘기입니다. 사실상의 대주주인 문재인 후보님 측이 좀 힘을 들여서 좀 탈당을 만류하고 역할을 좀 더 부여하고 존중하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장 다르고 하면 또 나가고 끊임없이 나가고 이거는 뺄셈 정치죠. 하나라도 더 모아서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고 이재명 시장도 뺄셈 정치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김무성 전 대표도 뺄셈 정치다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.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? 결국은 이재명 지금 시장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재인 대표를 추격하는 어떤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. 비문 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김종인 대표가 나가는 거를 적극 만류를 했지만 결국 이것도 본인한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 문재인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, 비문과 친문의 어떤 대립구도로 만들어서 좀 선거에 유리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뭐 대선 결과가 말해주겠죠.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